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태영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특별한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 바로 내일 제가 2019년 1월 13일 일자로 한국에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영상 촬영도 있고 사진 촬영도 있고 일본에 여행을 가서 사진 촬영, 블로그 촬영 뭐 이런 것들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촬영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장비들을 갖고 가는지, 제 카메라 가방에는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에 What's in my camera bag 이라는 주제로 제 카메라 가방에 있는 장비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보여드렸던 장비들은 지금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여드릴 장비들에 거기 있었던 아이템들이 중복돼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중복 아이템들은 제가 여전히 좋다고, 그리고 신뢰하는 아이템들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뭐 스폰서를 받거나 어떤 아이템 리뷰에 집중하거나 뭐 이런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속도감 있게 제가 어떤 것들을 가져가는지, 그리고 짧은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냥 손에 막 잡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카메라 가방, 바로 요건데요. Everyday Messenger Bag이라는 가방인데 픽 디자인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솔직히 제가 사고 후회한 가방입니다. 근데 이번에 가져가는 이유는 카메라 장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카메라 가방을 2개를 챙겨야 돼요. 그래서 가져가는 거지, 실생활에서는 전혀 쓰지 않는 카메라 가방입니다. 이거를 산 이유는 제가 웨딩 촬영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단렌즈를 많이 쓰잖아요. 가방을 이렇게 메고 난 다음에 단렌즈들을 넣고 그냥 하나하나씩 빼서 쓰려고 만든 용도인데, 이게 제 카메라 촬영 스타일과 맞지 않다는 거를 이걸 사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어깨가 너무 무거워요. 미국 웨딩 같은 경우에는 한 8시간, 10시간 정도 촬영을 하는데 한쪽 어깨에 계속 메고 왔다 갔다 바꾸는 것도 좀 귀찮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메라 가방은 정말 한두 번 쓰고 전혀 써보지 않은 그런 세핑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카메라 가방, 이거는 제가 작년 리뷰에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더러워지긴 했는데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카메라 가방에 뭐가 들었냐면 최근에 산 델 XPS 15입니다. 제가 한국 여행에서도 일을 해야 되거든요. 밀린 작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새벽에 틈틈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트북을 갖고 한국에서 촬영하는 거 그때그때 보정도 하고, 그리고 밀린 일들을 작업을 할 것 같아요. 아이패드, 제가 아이패드 프로 가장 큰 사이즈를 이렇게 샀어요. 이거는 제가 글을 적거나 책을 읽거나, 저는 요즘에 이북이라고 하죠. 이북에서 많이 읽는데 그 이북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을 만났을 때 있잖아요. 노트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이 정도 사이즈를 이렇게 딱 세워놓고 제 사진들을 드래그해서 보여드리는 게 좀 더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이피시언트 해가지고 아이패드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카메라를 가져갈 거냐, 제가 총 3개의 카메라를 가져갈 거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지금 제가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맨 처음에 가져갈 거는 바로 소니 A7 마크 3에다가 렌즈는 2470, 그리고 렌즈가 하나 더 있어요. 최근에 제가 구매한 굉장히 작고 컴팩트한 녀석인데 이게 바로 소니 28mm 조리개 2.0 렌즈입니다. 굉장히 저렴하고 잘 나온 그런 렌즈예요. 이 렌즈를 산 이유는 영상용으로 좀 더 뒷흐름 효과를 많이 주기 위해서 조리개도 작고 무겁지도 않고 가벼운 녀석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카메라와 렌즈 2개를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카메라 2개가 더 있는데 지금 촬영하고 있는 소니 RX100 Mark 6, 제가 예전에 리뷰 영상을 만들었던 녀석이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새 식구를 들여왔어요. 바로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루믹스 GH5, 그리고 제 렌즈는 2470 렌즈를 갖고 갈 예정입니다. 카메라 렌즈에 대해서 잠시만 굉장히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소니 SM 마크 3는 정말 강추드리는 바디이고, 렌즈도 금계륵이라고 하죠. 계륵, 전 솔직히 단렌즈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이거를 쓰기 전까지는. 근데
이게 제 많은 그런 선입견들을 없애준 그런 렌즈입니다. 왜냐하면 단렌즈만큼의 선회도를 뽑아주는 렌즈이고, 거기다가 빛 흐림 효과도 좋고, 선회도라든지 비네팅, 그리고 색수차, 이런 것들이 정말 퍼포먼스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단렌즈를 마치 3-4개씩 다 넣어놓은 그런 줌 렌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여행 갈 때는 이제 가방이 좀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데, 단렌즈를 주렁주렁 매달고 가서 여러 개 바꾸면서 막 여행을 제대로 즐기지 못할 바에는 그냥 이렇게 2470 하나를 들고 가서 간단하게 촬영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챙겨 갈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언제 어느 때 렌즈에 이물질이 묻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 렌즈 카메라를 클리닝 할 수 있는 그런 클리닝 키트를 가져갈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제 오디오를 살릴 수 있는 바로 요 로드에서 나온 굉장히 작은 마이크죠. 요거를 또 갖고 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ND 필터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렌즈 3개에 각각 해당하는 ND 필터가 있거든요. 바로 호야에서 나온 이 쪼꼬미 렌즈는 바로 GH5 파라소닉 렌즈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티픈에서 최근에 제가 구매한 이 렌즈는 제가 최근에 구매한 파나소닉 2470용 렌즈 ND 필터입니다. ND 필터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하실 때 그래도 돈을 좀 많이 주시고 비싼 거를 구매하시길 추천을 드려요. 괜히 싼 거를 썼다가 바로 후회하시고 비싼 거를 또 가게 마련인 게 바로 필터입니다. 굉장히 비싼 렌즈를 쓰시면서 필터를 싸구려를 쓰게 되면 어쩌면 좀 말이 안 되는, 차라리 안 쓰시든지 써야 된다면, ND 필터는 솔직히 필수니까 영상 하시는 분들에게는 써야 된다면 저같이 최소한 10만원, 15만원 이상 되는 ND 필터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티픈에서 나온 ND 필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2470용 2개랑 28mm용 ND 필터를 이렇게 3가지를 갖고 갑니다. 그리고 오메가3,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양제 오메가3를 갖고 갑니다. 저는 영양제 굉장히 팬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먹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GNC에서 나온 메가맨, 남자의 기를 살려주는 그런 영양 종합 비타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냥 젤리가 먹고 싶어서 돌아다니다가 그래도 몸에 좋은 젤리를 먹자 해서 산 약간 좀 웃긴 유산균이 들어있는 그런 젤리입니다. 요것도 영양제로 제가 그냥 갖고 가서 심심할 때 먹을 예정이에요. 자, 요렇고 그 다음에는 넥스트랩은 픽 디자인에서 나온 요 넥스트랩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 넥스트랩이 굉장히 유용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소니 A7 마크 3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고 장착할 때도 그냥 이렇게 버튼만 동그란 데다 끼우고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풀링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맸죠? 매고 이 버튼을 올린 다음에 그냥 쭉 당겨요. 이렇게 쭉 당겨. 그러면 끈이 짧아지고 다시 버튼을 이렇게 앞으로 틀어서 쭉 내리면 줄이 길어지는 그런 형식을 채택하고 있는 게 바로 픽 디자인 넥스트랩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뺐다 끼웠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제작까지 하시는 그런 콘텐츠 제작자 여러분들에게는 약간 필수인 그런 넥스트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항상 책을 읽습니다. 책 읽는 남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여행 다닐 때만 쓰는 그런 지갑인데요. 약간 장지갑?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작은 가방? 여기에다가 제 여권, 그리고 여러 나라의 지폐, 돈들, 뭐 면허증, 뭐 기타 등등의 서류, 뭐 이런 것들을 넣어 다니고 한 번에 그런 서류와 돈 관련된 거를 관리하는 작은 가방이에요. 이런 거 하나 사놓으니까 사실 선물 받았지만 선물 받으니까 굉장히 쓸모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 다니실 때 이런 거 하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트라이팟은 제가 최근에 산 고릴라 5K 트라이팟입니다. 5K, 그러니까 제일 비싼 그
컴팩트 트라이팟 중에서 제일 큰 용량을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트라이팟이고요. 이거를 산 이유는 제가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제 카메라 기어들이 굉장히 좀 헤비한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핸들링할 수 있어야 되는 트라이팟을 찾아보다가 바로 이 녀석을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꽤나 좀 무거워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이런 트라이팟을 원하신다면 3K나 4K 정도로만 구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존에 제가 쓰던 미니 트라이팟 삼각대인데 요거를 제가 썼었어요. 근데 최근에 맛이 갔습니다. 이거를 쓴 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약간 내구성이 굉장히 실망스럽다.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거의 마탱이가 갔어요. 그래서 제가 고릴라 팟을 산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SD카드를 넣을 수 있는 SD카드 케이스. 이게 방수, 방정 뭐 이런 게 된다고 하는데 제가 막 물에 빠뜨리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제가 지금 보시면 현재 카메라 3대에 각각 SD카드가 2개, 1개씩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포화 상태이긴 해요. 지금 들어가 있는 거는 이 정도이고 캐논 기존에 쓰던 5D 시스템을 제가 정리를 하면서 미러리스에는 SD카드를 쓰는데 그 캐논 5D에서는 CF 카드를 즐겨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CF 카드가 약간 쓸모가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갖고 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컴퓨터 작업을 할 때 꼭 갖고 다니는 SSD 드라이브입니다. 작업을 할 데이터들은 SSD에 넣어놓고 작업을 하면 약간의 구동 속도 향상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WD에서 나온 My Passport. 이거는 와이파이 기능을 하는 그런 드라이브고요. 여기다가 백업용으로 저는 갖고 다닐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업을 해야 될 것들,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들도 여기에 다 넣어놓고 그때그때 SSD로 트랜스퍼를 해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배터리들. 이거는 파나소닉 GH5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충전기와 배터리이고, 제가 소니 A7 마크 3에는 충전기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충전기를 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향후에 A7 마크 3 상세 리뷰를 할 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충전하는 단자를 1년 정도 쓰다 보니까 약간 오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고 그런 마음에 그냥 충전기를 구매를 하였습니다. 소니에서 나온 충전기이고, 이 충전 배터리도 한 3개 정도 더 구매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충전기가 하나 한 10만원 넘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싸죠. 근데 다른 그 스펙의 기계들에 비해서 굉장히 싸게 나온 카메라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고 자기 정신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CF랑 SD카드를 삽입할 수 있는 카드 리더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거는 휴대폰 충전기. 오케이. 그 다음에 제가 짐벌도 이번에 갖고 갈 거거든요.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타투이스트 영상 작업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갖고 갈 짐벌은 바로 지움 크레인에서 나온 버전 1입니다. 가장 처음에 나온 지움 크레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지움 크레인 2까지 나왔는데 이걸 쓴다고? 라고 의아해하실 수가 있겠지만 저는 괜찮아요. 이게 아직도 잘 돌아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지움 크레인 2를 사려고 실제로 써봤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워크 시스템에는 맞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이미 제 카메라가 굉장히 무거운데 지움 크레인 2까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솔직히 피로도가 극심했습니다. 한 3, 4분만 촬영을 해도 이게 팔이 너무 아프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좀 편하게 런앤건 식의 촬영을 좀 선호를 하다 보니까 지움 크레인 1도 잘 돌아가고 하니 펌웨어 업데이트랑 칼리브레이션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요런 파나소닉 GH5 정도의 무게는 감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쓰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지움 크레인 2 같은 경우에는 삼각대가 자동으로 장착이
제공이 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요건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그냥 직접 구매를 했어요. 요거는 소니 RX100 Mark 6를 충전할 수 있는 외장 충전기, 그리고 배터리 하나 더 구매를 했습니다. 배터리는 최소한 카메라당 2개 이상은 갖고 다니시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는 제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 바로 애플에서 나온 에어팟. 이게 지금 2가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거를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2가 나올 때까지 좀 참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으로도 굉장히 만족하는 편이고, 약간 쓰다 보니까 오류가 가끔씩 발생을 해요. 한쪽 귀가 안 들린다거나 좀 굉장히 느리다거나 이런 점들이 발생은 하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자, 제가 지금 짐을 이제 싸야 됩니다. 짐을 싸기 전에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으로 말씀드리면, 비행기 안에 실는 짐 있죠, 거기에다가는 저는 카메라 장비를 절대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손 위험도 있고, 여러분들이 공항 직원들이 러프하게 장비들을 다루는지 아신다면 절대 상상도 할 수 없을 그런 준비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무겁더라도 가방에, 백팩에, 아까 보여드렸던 2 가방에 제 비싼 장비들은 다 넣고 직접 들고 다닐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팁으로 알고 계실 점은 카메라 배터리 같은 거 있죠, 리튬 배터리. 요즘에는 이제 비행기에 실을 가방에다가 거기를 넣으면 그 가방 검사를 하고 운이 안 좋으면 그런 리튬 배터리를 그냥 회수해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비행기 내부에서 폭파하고 화재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공사에서는 그게 굉장히 스트릭해서 배터리를 다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방을 막 다 파헤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캐리온 가방에다가 넣어서 직접 챙겨서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 여행을 가서 이 장비들을 다 활용을 해서 촬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저번 유럽, 그리고 또 어디 갔었지? 쿠바, 멕시코 등지 등을 여행을 하면서 제가 장비를 솔직히 좀 미숙하게 가져간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것저것 좀 무겁더라도 많이 챙겨 가려고 노력을 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행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장비들 가운데 좀 더 디테일한 리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댓글란에 적어주시면 제가 영상 기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르키안 티셔츠를 입은 태영 작가의 여행용 가방에는 뭐가 들었을까 영상이었습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며 그러면 한국에서 만날게요. See ya. 뉴스를 보니까 마침 제가 한국에 도착하는 날짜가 미세먼지 최고조에 엄청 추운 날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경험을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태영 작가 채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